안녕하십니까. 스위스 경영대학 AI 빅데이터 학과의 김진호 교수입니다. 저는 2015년에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라는 데서 국내 최초로 AI 빅데이터 석사, 나중엔 박사 과정까지 설립을 해서요. 200여 명의 전문가들을 배출했었습니다. 지금은 스위스 경영대학의 AI 빅데이터 학과를 다시 만들어서 한국 학생들 또 외국 학생들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2011년 그 정도일 테고, 인공지능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와닿은 건 2016년 알파고하고 이세돌과의 대결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관심들이 꽤 높아지고,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는 기업들의 그 의지가 강해지면서 책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빅데이터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있죠. 그 다음에 산업공학 쪽이 있죠. 통계학, 경영학. 최근에 지난 한 20년 동안 굉장히 발전한 인공지능 분야에 특히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는 분야, 이렇게 아우르고 거기에 데이터의 저장이라든가 또 분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폭과 깊이가 다른 학문과 다르게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에서 또한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른 스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활용 측면에서 나무들도 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숲의 모습을, 또 숲의 주요 군락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빅데이터 사용설명서라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총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빅데이터 시대 이해하기, 2장은 인공지능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3장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장에서는 빅데이터의 꽃이 바로 예측이죠. 5장은 빅데이터의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새로운 기회,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제품을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큰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빅데이터, 이게 5번째 장이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장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조직적인 측면에서, 기업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중요시하는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풍부한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패턴을 보는 것, 그게 창의성이다라는 관점에서 창의성과 데이터 분석을 얘기하고요. 7장은 많은 기업들이 이런 많은 데이터, 그걸 분석을 함으로써 어떤 인사이트를 끄집어내서 활용을 하려는,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디지털 전환이 왜 어려운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조직 문화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어떤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지를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8장은 시각화의 함정이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시각화가 가장 함정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제대로 분석을 한 결과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굉장히 낭패가 되겠죠. 9장에 가서는 지금까지는 기업 얘기, 사회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시대가 나한테 뭘 의미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1장은 빅데이터 시대 이해하기입니다. 빅데이터가 뭐고 갑자기 왜 등장했고, 이런 빅데이터의 등장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 기업적인 의미, 또 개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시대적인 변화가 결국은 더 빠르게, 더 낮게, 즉 faster and better decision making을 하게 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고 성과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 시대 이해하기라는 챕터에서 전반적인 이 시대의 변화와 그 의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장은 인공지능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인데요. 인공지능의 간단한 역사, 왜 인공지능이 탄생하게 됐고, 어떻게 진화해왔고, 또 2016년 딥러닝의 등장 이후 어떤 것들이 크게 발전을 했으며, 인공지능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어떤 거에 근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인공지능이 뭘 할 줄 아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입니다. 데이터라는 건 뭐예요? 그 속에 고객과 시장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고, 인공지능으로 그런 관계를 파악했을 때 의사결정에 굉장한 도움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말하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업 내의 하드웨어적인 또 소프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 얘기하고, 또 조직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리더십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은 빅데이터의 꽃 예측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미래는 미스터리라 그랬지만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래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으로 파악한 패턴을 이용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의 엄청난 경쟁력이 될 겁니다. 5장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빅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데이터 속에서 모르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을 파악하게 되면 고객이 본인도 필요하지만 모르는 그러한 서비스나 상품들을 개발해서 기업은 새로운 매출을 일으키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례와 더불어 5장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은 창의성과 데이터 분석인데, 창의성,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기업을 보면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은요 다 엄청나게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두고 경쟁하는 기업들이에요. 창의성이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건데, 보이지 않는 것은 데이터 속에 있는 변수들 간의 관계예요. 그런 관계들을 파악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창의적인 다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창의성이 데이터 분석적인 소양이라고 그러면, 이건 기업은 개인으로 하여금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그래서 기업 전체의 창의성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7장은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한다 그러죠. 그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간단히 말해서 제가 빅데이터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빅데이터 리더십의 그 주요 로드맵을 7장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8장은 시각화의 함정. 결과를 요약해서 잘 전달하려고 그러면 시각화가 필수적이죠. 근데 시각화가 그리는 사람 마음대로 또 이해하는 사람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서로 잘못된 의사소통이 되기 쉽습니다. 바른 의사결정, 빠른 의사결정, 더 나은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시각화의 함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장은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AI 빅데이터 시대에 그런 개인은 뭘 준비했느냐. 자기한테 기회는 옵니다. 분석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 회의할 때, 대화를 할 때, 혹은 토론을 할 때 분석적인 역량으로 접근하면 전혀 다른 경쟁력이 되고 시선과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석 역량을 어떻게 키우냐, 생활 속에서 혹은 체계적인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9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두 가지를 기대합니다. 첫째는 우선 재미있게 읽음으로써 이 시대의 AI 빅데이터 시대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면 좋겠다. 데이터는 더 늘어날 거고 AI 빅데이터 시대에는 유행이 아니라 점점 더 심화되고 깊어질 건데, 이 시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건 여러분한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목적은 이 책을 읽어서 데이터 분석의 전문가로, AI 빅데이터 전공으로 성장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면 이 책의 더 큰 목적이 달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